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춘천시의회는 강원도 내 의회 중 유일하게 다당제 구도로 형성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 권한도 강화되고 더욱 중요해진 시기인데요.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춘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가게 될 김진호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의원의 재선에 성공하시고 의장까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드셨던 만큼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봐서도 무한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가장 또 어려운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그렇죠. 그러한 무거운 시기에 춘천시 의회 의장을 맡게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의장이 선출되시고 나서 혼자의 힘이 아닌 의원들과 함께 수기하고 고견을 나누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 해주셨었거든요.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그 의원님들, 새로운 의원님들, 그리고 재선한 의원님들과 항상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고견을 묻고 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만 바라보는 그러한 춘천시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의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이신 것 같은데요. 역점적으로 추진하시게 될 뭐 사항이나 시책 같은 것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 행복입니다. 네. 뭐 주인이라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성취감,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 구축, 행정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나간 현안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시내버스, 시내버스가 굉장히 시민에게 불편을 많이 줬습니다. 네.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교통 발해야 되는 거였었는데 이것을 새로 좀 공청회라든가 여론 수렴을 통해서 바로 좀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것 같으면 우리 한 10여 년 넘게 캠프페이지가 사실은 많은 공론을 통해서 정립이 됐었는데 사실 뭐 도청이라는 신축을 이야기를 전임 정부에서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도청은 18개 시군을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사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춘천 시민도 도청을 활용하지만 18개 시군이 더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페이지 문제도 또 다시 여론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가는데 그것은 결국은 춘천 시민의 부담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 투자 사업을 통해서 춘천시가 상수원 보호 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서울과 중앙 그리고 춘천시가 일부 저희 춘천시가 재정 투자도 하고 서울이나 중앙에서 재정 투자를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춘천 시민의 생각을 우선 듣고 춘천 시민과 같이 하고 그래서 춘천 시민이 내가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풀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올해 또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됐고 그리고 또 정책지원관도 도입이 되는 좀 역량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권한 확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점들도 좀 있을까요? 2022년 1월 19일자로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행이 됐습니다. 11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사실 인사권 독립이라는 그러한 것이 실용성으로 다가간 거죠. 지방자치의 꽃은 의회입니다. 시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의회가 꽃이 피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행정관료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사무국.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춘천시의회를 꽃을 피우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의원들의 자질도 있지만 항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그 꽃은 의회니까 사무 여러분들께서 꽃 피우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만들어가면서 성취할 수 있고 만족감 있게 제가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의당에서 윤민섭 의원님이 처음으로 시의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다당제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정당별 힘겨루기보다는 협치가 더욱 중요한데 다당제 구조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 협치를 위한 보관도 갖고 계시죠? 예. 정당은 정권을 잡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초의원은 정권을 잡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초의회는 주민자치이자 생활자치입니다. 네. 생활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냐면 시민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당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네. 그래서 제가 그 3당 체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춘천 시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와의 생각이 다른 의견에 그 결정도 있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그 결정까지 갈 때까지는 끝까지 끝장 토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보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잘 되지 않을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 비율도 지난 과거를 들먹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의원님들 비율대로 네. 당의 비율대로 4석, 2석 이렇게 가졌고 그다음에 정의당도 의회 운영위원회에 한 분이지만 네.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배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회는 초선 의원들이 70%가량을 차지합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또 초선이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고민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세요? 예, 저도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의 양력을 보니까 나름대로 사회에서 사회 저변에서 활동을 나름대로 많이 그 역량을 갖추면서 하셨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그것을 만들어 갈 때 그것이 아마 다양성 측면에서 그 민주주의의 그 성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시더라도 사실은 그분들의 역량이 높기 때문에 되려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경청하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의회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추진해 나갈 계획이세요? 제가 의원이 된 이유도 그 방향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막수협의회도 네, 했었고 회장도 했고 마을 이장도 했고 네. 뭐 마을에 가서 동네면 번영회장도 했고 노인회 사무장도 했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소통 즉 말하자면 통로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의장이 됐으니까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시민에게 듣는다라는 것을 월별하던 분기별하던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듣는다라는 프로젝트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의회의 문도 항상 열어놓고 또 저의 의장실도 항상 열어놔서 항상 오셔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고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도 현재 의회나 의장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오시면
아마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집행부와 협치와 견제 이런 거에 대한 균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을까요? 당선인 인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가 거북이한테 진 이유는 뒤돌아 보았기 때문에 졌다. 목표를 보지 않고 거북이의 늦은 것을 보려고 이렇게 자만심해서 그랬다. 그래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육동환 시장님이 다른 자리에서 화답을 주시기를 저는 이 당 저 당도 아니고 오로지 춘천시민당으로서 춘천시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간다는 데면 여야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대립되는 것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끝장 토론을 통해서 춘천 시민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서 집행부가 같이 협치하면서 일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기대가 더 크셨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춘천 시민들께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춘천을 발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무한하게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모든 동료 의원들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 일꾼으로서 시민의 목소리가 되고 시민의 발이 돼서 시행정부와 더 열심히 협치해서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춘천시의회를 이끌어가게 될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